한국어 문장 두 번째 이야기. 우선 베트남어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 교환 친구가 준 영어 설명, 베트남어 문법 내용을 리뷰를 노트북 LM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사 관련, 부사어 관련 표현 두 번째 문장인데 두 번째 부사 관련 표현 중에서 음, 그 원인, 그다음에 이유,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그 강조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냥 간단한 이유. 이건 베트남어에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비교하면은 뭐 그냥 이유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또는 수단에 관한 것,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전체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은 한국어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 부사라는 거는 실제 문장에서 아주 큰 줄기만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부사는 사실은 그냥 어떤 거를 도와주는, 조금 더 강조하거나 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부사 자체가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언어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든 베트남어든 한국어든 부사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걸 강조하고 조금 더 설명하고 구체화시키고 더 묘사를 상세하게 하고, 사람이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언어를 쓸 때는 표현을 갖다가 좀 강하게 해야 될 이유도 있으면 그때 이제 그 강하게 또는 좀 더 표현을 강조해서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부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부사는 상당히 의사소통하는, 표현을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작동에 대한 매뉴얼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부사가 굳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뭐 어떤 활동을 하거나 실제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갑자기 위험한 상황일 때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아름다운 상황이거나 기분이 좋을 때 또는 슬플 때 모든 감정적인 요소에서 이 부사가 들어가는 거는 마치 요리에서 그 양념이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이 없다고 해서 요리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요리는 되는데 그 양념이 들어가면서 요리의 맛이 달라지고 이러는 거니까 부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일단 세 가지 중에서 그 베트남어에서 뽑아서 나온 세 가지니까 일단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더워서, 뭐 나는 오늘은 추워서 코트를 입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추워서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덕분에, 예를 들어서 음, 그 운동한 덕분에 나는 뭐 산을 올라갈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쓴다거나 할 때 어떤 이유, 도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표현을 쓸 때 결국에는 부사를 사용을 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부사를 끄집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고파서 점심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뭐 해서, 뭐뭐 해서라는 표현, 뭐뭐 하니까, 뭐뭐 덕분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조사가 이걸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어 자체가
조사와 함께 어떤 이유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국어 표현에는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어에는 조사가 없다. 그러니까 베트남어에는 조사가 없다. 영어에도 조사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이런 걸 표현할 때, 부사의 어떤 이유를 표현할 때 전치사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전치사라는 거는 하나의 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치사 구 형태가 된다. 사실 한국어의 독특한 조사 사용에서 조사가 구인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학생은 단어고 이가 붙었다고 해서 학생 이가 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이라는 영어식, 베트남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냥 단어인 거고 학교에서라고 표현하면 이 학교에서는 사실은 구가 되는 거죠. 그 전치사 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어는 구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조사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조사, 그냥 단어, 쉽게 말하면 순수하게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명사, 그 다음에 그 명사와 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문장에서의 표현 또는 구어체라 하더라도 사실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한국어에서는 다른 언어하고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다시 더 들면, 약간 수단이 있는데, 나는 버스를 타고 또는 버스로 시장에 갔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자전거로 학교에 다닌다.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수단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보통은 베트남어 기준 전치사고 영어도 마찬가지 전치사 구 형태로 해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한국어는 그냥 조사로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수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 자체에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문장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 우선 우리는 아, 청소를 먼저 하고 수업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 라든지 아니면은 어, 어,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 게다가 비까지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까지 내렸다. 그러면 게다가라는 표현을 갖다 쓴다거나 그럼 이런 어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 아니면 문장 자체를 더 뭐 설명해 줄 수 있는 부사의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형태의 표현은 음, 뭐 단어로서 설명할 수도 있고 구로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음성 쓰기가 되니까 좋긴 한데 우선 내가 베트남어로 노트북 LM에서 콘텐츠를 만든 걸 한번 듣고 그 내용을 한국어로 또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언어의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설명하면 거기에 공통점은 모르긴 해도 70% 이상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사에 관한 베트남어 설명이 있다 그러면은 부사에 관한 설명은 한국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점은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베트남의 부사에 익숙해진다라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냥 공부 자체는 그냥 이해는 되는데 그걸 내가 활용해서 쓰거나 할 때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한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어에서 부사?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어 부사가 당연히 어렵겠죠. 베트남 부사는 쉬운데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언어 교환을 하거나 할 적에 콘텐츠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다. 언어 교환을 할 때. 이걸 활용해서 콘텐츠를 지금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비디오 오버뷰 영상이 모르긴 해도 아마 계속 하다 보면은 한 30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30개 정도의 문법에 대한 어떤 설명을 베트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어 베이스 베트남어 설명이니까. 그걸 내가 공부를 해서 한국어로 한 번 더 피드백을 좀 해서 그 내용은 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어, 베트남어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내용을 AI로 돌려서 AI가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한 부사의 세 가지 단계를 이해해서 판독을 해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설명해 주세요. 베트남어와 비교해서 한국어에서의 부사 사용,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수단, 방법, 그리고 문장 자체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들에 대한 내용을, 아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세 가지 정도 해서 베트남어와 한국어 부사를 비교해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같이 넣어주면 AI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을 잘 내가 모르는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를 사실 이 자료가 흔한 자료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우리가 보편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자료 자체가 그렇게까지 평범하거나 흔한 자료는 아닐 수 있다.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어, 일단은 콘텐츠를 돌려놓고 우선은 요 한국어 버전을 лек사를 좀 해다가 한번 리뷰를 해야 되겠죠. 리뷰 방법은 그냥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2023년 12월부터 거의 이제 12월이 다 돼가네. 24, 25니까 2년 가까이 돼가는데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부사 비교 핵심 세 가지.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구조가 아주 다르지만 부사가 등장해서 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둘 다 이유, 수단, 문장 자체 강조 같은 의미를 덧붙여 문장을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부사는 문장에 양념을 더하는 표현입니다. 없어도 문장은 성립하지만 있으면 의미가 더 정확해지고 감정 상황이 더 생생해집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 부사어. 한국어 조사, 아서, 해서, 어미, 부사어 모두 사용이 되는데 한국어는 조사와 연결 어미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유를 표현할 때 문장 형태 자체가 변하면서 이유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조사와 연결 어미가 발달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조사와 연결 어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사와 연결할 리가 없는 언어가 많이 있으니까. 추워서 코트를 입었어요.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운동한 덕분에 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유는 어서 해서, 덕분에, 때문에, 그래서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처럼 조사, 어미 부사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즉, 한국어는 문장 내부의 형태 변화로 이유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어는 전치사와 구로 이유를 표현. 그러니까 전치사가 만나서 구가 되는 거니까 전치사와 구좀 이러면서 베트남어는 조사가 없고 동사 변화도 없고 전치사로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đi chơi lạnh, tôi mắc áo khoác. À, tôi leo núi đất nhỏ thép thề chú. À, tôi ăn mì gói vì tôi đói. 앙미고이. 베트남어의 이유 부사는 보통 전치사 명사절이라는 형태입니다. 한국어는 문장 변화, 주어, 목적어, 동사 변화고, 베트남어는 구조 변화, 프리포지션 프레이스가 있다라는 건데, 또 설명이 조금 약하네요. 그 프리포지션 명사 이렇게 되고, 그게 구가 되는 거니까 설명이 AI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한국어 조사, 로가 핵심인데, 버스로 학교에 갔어요. 자전거로 출근해요. 이메일로 연락했어요. 내가 이메일로 연락했어요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AI가 추가를 했네요. 여기서 로가 수단, 방법, 부사어입니다. 한국어는 문장 성분의 조사만 붙여도 의미가 완성됩니다. 조사만으로도 부사 기능을 만든다는 점이 한국어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베트남어 전치사와 명사구. 전치사와 명사구가 아니고 그냥 전치사와 명사 이꼬르 명사구인데 표현이 잘못됐네요. Tôi đi hốt bằng xe buýt, tôi đi làm bằng xe đạp, tôi lên lắc bằng email. 여기서 방, 한국어의 으로 역할과 동일하다. 한국어 조사 한두 개로 끝나는데 베트남은 전치사와 명사 그것이 전치사 구가 된다. 명사 구가 아니에요. 의미는 같지만 문장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 문장 전체를 강조하거나 흐름을 잡는 부사. 한국어의 특징 문장 선두 중간에서 흐름 연결 역할을 하였어요. 우선 청소를 하고 준비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게다가 비까지 왔어요. 안 좋아요. 게다가 비까지 왔어요. 심지어 바람도 강해졌어요.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한국어는 문장 전체 분위기를 바꾸거나 강조할 때 단 하나 우선 게다가 먼저 특히 심지어가 문장 전체의 의미 구조를 교정합니다. 즉 한국어는 담화 연결 부사가 발달해 있습니다. 대화를 연결하는 어떤 의미. 베트남어는 trước tiên chúng tôi dọn dẹp rồi chuẩn bị học 우선 이랬네요. Trôi hôm nay xạ hôm hôm nọ con ngủ nua hôm nọ hôm nọ tạm chỉ tạm chỉ 조만한 게다가 더군다나 tạm chỉ 조만한 말만 là không ai bị tung 말만 là không ai bị tung 이런 식으로 다행히도 말만 베트남어도 비슷한 부사가 있지만 한국어처럼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단어 자체로 문장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기능은 같지만 한국어는 담화 연결 단어 조사 시스템인 반면에 베트남어는 단어 자체만으로 연결된다. 한국어, 베트남어 부사의 가장 큰 차이 세 가지 보면 한국어는 이유는 아서 해서 덕분에 때문에 어미 조사 중심이고 베트남어는 비뇨도 전치사가 명사와 만나서 전치사 구 중심이고 이건 영어하고 좀 비슷하고 수단 방법으로 으로 조사 표현 명사 전치사 구 문장 전체 강조 우선 게다가 심지어 담화 연결 부사 쪽젠 혼유와 땀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 비교가 유용한가? 베트남 학습자는 한국어의 조사 중심 구조 때문에 부사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냥 조사를 연습을 해야죠. 한국어 학습자가 베트남어를 배울 때는 전치사 등등 구조를 이해한다. 이거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는 베트남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어가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언어 모두 기능은 같지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대조 설명 콘텐츠를 만들기 좋다라는 거. 당신이 말한 것처럼 노트북 LM으로 베트남어 설명을 듣고 한국어로 재정리하고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다시 한국어 설명으로 제공하고 이 방식은 양쪽 언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급 콘텐츠 제작 방식. 보급, 보급이다. 이렇게.